네, 안녕하세요. 멘탈리전부다의 촬영입니다. 네, 특별한 경제 이벤트가 없는 이번 주는 시작부터 시장에 따라 분위기가 상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다우가 하락하고 나스닥이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고, 암호화폐 시장은 오늘 이더리움이 급등하면서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나타난 흐름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위험자산의 부활이 되겠는데요. 우선 나스닥의 경우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죠. 얼마 전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동시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3대 지수의 동시 신고가는 강세장을 알리는 숨길 수 없는 증거입니다. 웬만큼 분위기가 좋지 않고서는 3대 지수가 동시에 신고가를 경신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오늘은 그런 흐름이 틀리지 않았음이 증명된 하루였습니다. 3대 지수 중에서 나스닥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건 그만큼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이 더 선호되는 시기는 강세장일 때죠. 약세장일수록 안전자산이 더 선호되니까요. 현재 시장 흐름이 분명하게 강세장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기 위해 너무나 중요한 이벤트 하나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수요일에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입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미국 주식의 강세장을 이끌고 있는 AI 테마의 대장주죠. 이런 엔비디아가 기대 이하의 실적을 발표한다면 분위기는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에서 중요한 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이번 분기의 성적이 아니라 앞으로 받아보게 될 미래의 성적표입니다. 그러니까 가이던스가 더 중요한데요. 엔비디아는 최근 1년간 거의 매분기 시장 기대를 약 20% 뛰어넘는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세가 꺾이는 모습이 보인다면 현재 시장이 AI 관련주들에게 주고 있는 미래 프리미엄이 급격하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분기 실적 발표에서 엔비디아가 최근 1년간 보여왔던 강력한 가이던스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가 투심을 가르는 분수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만큼이나 중요한 위험자산 시장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암호화폐 시장인데요. 오늘 이더리움이 현물 ETF 승인 기대감으로 거의 20% 가까이 급등하면서 비트코인도 장중에 7만 달러를 재돌파하는 등 굉장히 강력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이더리움의 경우 이번 사이클에서 위로는 비트코인, 아래로는 솔라나에 끼어서 이도저도 아닌 소외된 모습을 보여왔었죠. 특히 기대했던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가능성이 매우 낮게 점쳐지면서 가격이 더욱 하방 압력을 받아왔었습니다. 이더리움 가격을 비트코인으로 나눈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의 가격은 추세적 지지 영역의 하방이 깨지면서 이대로 몰락의 길을 가는 것인가 하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었는데요. 오늘 상황이 돌변했습니다. 암호화폐 ETF 관련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 중 한 명인 에릭 발추나스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그동안 25% 정도로 점치고 있었던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 가능성을 75%로 급상승시켰습니다. SEC에 있는 믿을만한 정보통으로부터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정이 날 수 있다는 첩보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현물 ETF 신청 기관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분주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더리움 현물 ETF의 최종 승인 기일은 5월 23일, 그러니까 목요일입니다. 비트코인 때와 마찬가지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모든 ETF들의 동시에 승인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당장 이틀 후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더리움 ETF는 아무도 기대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임팩트가 강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점이 오늘 이더리움 가격이 급등한 원인 중 하나고요. 모두가 승인을 예상하고 있었던 비트코인 ETF 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더리움의 상승은 다른 암호화폐의 상승도 견인했는데요. 오늘 비트코인이 66,000달러대에서 한 번에 7만 달러대까지 급등하면서 지난 4월 초 이후 한 달 반 만에 7만 달러 위로 올라오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오늘 그 외 다른 알트코인들도 대부분 상승했고요. 일단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은 보수적인 견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굉장히 훌륭하긴 하지만 한 명의 전문가의 주장만으로 승인을 너무 낙관해서는 안 되죠. 단순히 이 호재 하나만 믿고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 상승은 순전히 이더리움 관련 호재 덕분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혹시라도 거부가 일어날 경우 가격이 다시 급락할 리스크도 상당하다는 뜻이 되죠. 분명 오늘의 상승을 모두 되돌리는 하락이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호재에 베팅하는 것은 일종의 도박이 됩니다. 이런 단기적 뉴스를 바라보면서 급하게 투자하기보다는 이번 사이클 전체를 시야에 넣고 원칙을 지키는 투자를 이어나가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아직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은 제대로 출발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강세장은 비트코인이 반감기 저항 영역과 전고점 저항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죠. 이제부터 펼쳐질 슈퍼사이클 전체를 바라보면서 투자를 해도 충분한 이유입니다. 당장 내일 모레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 알 수 없는 이벤트 하나에 베팅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최고 전문가의 의견이 바뀌었다면 분명히 그 나름의 근거가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도 충분히 존중할 필요는 있겠고요. 당장의 가격 변화는 시장에 맡기도록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로 인해 발생할 중장기적 효과겠죠.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 3가지 정도만 추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물 ETF가 승인되면 이더리움 가격은 어떻게 될까 하는 점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비트코인 ETF 때와는 조금 다른 흐름이 예상됩니다. 비트코인 ETF 승인 당시에는 모두가 승인을 낙관했었죠. 그래서 승인 전에 강력한 상승이 지속되었고 승인 이후 일시적인 뉴스의 팔아라가 나왔다가 이후 본격적인 자금 유입이 시작되며 다시 가격이 크게 올랐었습니다. 그럼 이더리움은 어떨까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만큼 승인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발추나스의 의견 변신으로 승인 가능성이 더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죠. 따라서 아직도 긴가민가 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호재가 뉴스의 팔아라가 되는 것은 모두가 그 호재를 확신하고 있을 때입니다. 확률이 애매할 때는 호재의 확정은 말 그대로 호재가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더리움의 경우 현물 ETF 승인이 확정되면 비트코인 때와는 다르게 오히려 가격의 상승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이후의 흐름은 또 달라질 수 있는데요. 현물 ETF 승인의 최대 효과는 기관들의 자금 유입이죠. 하지만 기관들은 이더리움에 대해 비트코인만큼의 관심이 없습니다. 비록 시기가 조금 안 좋긴 했지만 이더리움 선물 ETF 출시 당시에도 이미 그러한 추세를 확인을 했던 전적이 있죠. 따라서 ETF 출시 이후 자금 유입이 별 볼 일 없다면 반대로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TF 출시 직후 가격이 하락했다가 기관들의 자금 유입과 함께 상승한 비트코인과는 정반대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더리움 ETF 출시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ETF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각에서는 이더리움 ETF가 출시되면 비트코인 ETF에 대해 경쟁 상대가 나타나면서 가격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의견도 있는데요. 물론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전체 시장 규모가 3조 달러가 채 되지 않습니다. 산업 전체를 합쳐서 미국 주식 한 개의 규모조차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커질 파이는 무궁무진하겠죠. 따라서 파이가 충분히 커지기 전까지는 암호화폐끼리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의 파이가 커지면서 각자가 가져갈 먹거리도 늘어나는 구조인 것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투심에 따라서 시장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높은 동조성을 보이는 시장이죠. 아직 시장 규모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들어오고 나가는 자금에 따라 시장 전체의 규모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더리움뿐 아니라 비트코인과 솔라나 등 다른 알트코인들도 모두 강세를 보인 점에서 그러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더리움 ETF가 승인되고 시장 전체의 투심이 살아날 경우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는 자금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암호화폐 시장 전반이 상승하는 산업 규모의 확장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너지 효과로 얻게 되는 파이 크기의 확대가 서로 경쟁에 의해 생기는
개별적인 파이 축소 효과보다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한 모든 암호화폐의 주요 자산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저의 견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이하 다른 알트코인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비트코인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암호화폐 시장 자체의 파이 크기가 확대되면서 다른 알트코인들도 모두 낙수 효과를 얻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이 상승하면서 다른 알트코인들도 득을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알트코인 불장의 시기가 당겨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요. 알트코인 시즌은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이 강세장에 진입한 이후 반년 정도가 지난 이후부터였습니다. 근데 만약 이더리움 ETF가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장을 이끄는 트리거로 작용하게 된다면 이 효과들로 인해 알트코인에 대한 자금 유입 시점이 앞당겨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이 오르고 나면 그 다음 이더리움이 오르고 이더가 오르고 나면 그 다음 알트코인이 오르는 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더가 오르는 시점이 당겨지게 되면 자연스레 그 다음 타자인 알트가 오르는 시점도 당겨질 수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알트코인 불장의 시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예상들은 모두 저의 의견일 뿐이고 얼마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일단 당장 내일 모레 있을 이더리움 ETF의 승인 여부부터 아무도 어떻게 될지 답을 알 수 없죠. 따라서 이러한 이벤트 하나하나, 가격 흐름에 대한 예상 하나하나에 집착하며 투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은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현물 ETF 승인 이후 죽어라 팔기만 하던 그레이스케일은 오늘까지 4영업일 연속 순유입으로 돌아서면서 이제 명백하게 자금 유출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최근 수주간 집 나갔던 ETF들의 자금도 다시 돌아오고 있죠. 비트코인은 이제 하루에 450개씩밖에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ETF들은 다시 하루에 그 10배에 가까운 수량을 사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러한 공급 대 수요의 불균형은 시장에 있는 비트코인 재고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미 200만 개 이하로 줄어든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의 재고는 앞으로 더욱 빠르게 소진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비트코인의 재고가 점점 사라져 간다는 것을 눈치채게 될 시점이면 가격은 과거 사이클들에서 매번 보여왔던 폭발적인 포물선 상승을 만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기에 2분기 이후 모건 스탠리, UBS 같은 본격적인 대형 기관들의 참전이 시작됩니다. 이더리움에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며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됩니다. 바로 그러한 시점에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금리 인하가 시작되죠. 이 모든 게 3분기 이후부터 동시에 발생한다는 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이 무시무시한 효과보다도 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 모든 일들이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본격적인 반감기의 공급 감소 효과는 반년 정도 이후부터 나오죠. 금리 인하도 9월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대형 기관들의 본격적인 채택도 3분기 이후부터입니다. 이 엄청난 슈퍼사이클이 이제부터 막을 열려고 합니다. 이번 사이클이 정확히 언제 끝나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측으로는 2025년 말이 될 텐데요. 이번 사이클은 정말 모두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역사적 기회입니다. 이런 일생에 몇 번 오지 않을 엄청난 슈퍼사이클이 이제부터 펼쳐지려고 하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이 역사적 사건에 함께 동참할 준비를 마치셨나요? 혹시 아직도 준비를 끝마치지 못하셨다면 참으로 다행입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후대에 기록적인 사건으로 남을 이 시대의 대변혁에 불참하게 되는 일이 부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세팅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제 출발할 일만 남았습니다. 정확한 출발 시점은 신만이 알겠죠? 한 가지 단언할 수 있는 건 그 시간이 그리 오래 남지는 않았다는 사실 하나뿐입니다. 부디 늦으시는 일 없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